I really appreciate CJWiki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create the Korean version of Joy of Vex. Thank you very much.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Joy of Vex 한국어 강의 2일차에 오신 모든 랭글러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난 1일차 길고 무언가 배우는 양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최초 입문 강의까지 듣고 오셨다면 그 양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부터 며칠간은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도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답니다.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은 첫 번째, length 펑션, 두 번째, distance 펑션, 세 번째, attribute time, 네 번째, fit 펑션입니다. 자, 오늘은 최대한 빠르고 툭툭 치고 나가볼게요. 자, 그럼 본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위키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벡스에는 펑션이 정말 많아요. 밑에 있는 링크는 사이드FX에서 제공하고 있는 벡스 펑션 라이브러리입니다. 북마크 체크 꼭 하시고요. 조금만 벡스에 익숙해져 간다면 매번 들락날락하고 계시게 될 거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벡터는 예를 들어서 0,0,0, 1,2,3 이런 식으로 순수하게 위치의 정보를 가지기도 하지만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자면 방향과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최초 입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자, 오늘은 length라는 펑션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length 펑션은 벡터의 길이를 측정해 준답니다. 자, 밑에 있는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우선은 인터페이스를 조요벡스 인터페이스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두운 색깔로 보이고 있는 건 백그라운드에서 다크를 선택했고요.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건데 포인트 사이즈가 좀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포인트 사이즈가 10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마도 3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전 추측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오브젝트 단위에서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J위키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는 아마도 그리드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드에 코드들을 입력해보고 그 코드의 결과를 그리드상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점 2개 정도를 생성해놓고 점이 가지고 있는 벡터의 정보를 length 펑션으로 어떤 값을 받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노드 꺼내주도록 할게요. add 노드 꺼내주는데요. 자, 플래그 켜줬고요. 지금은 점이 없는 이유가 점이 생성되지 않아서 그렇죠. 자, 0,0,0에 점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add 노드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자, add 노드 만들어 줄 건데 이번에는 3,0,4에 만들어 줄게요. 자, 3이랑 4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막 떠오르면서 길이가 5가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죠. length 펑션이 잘 작동하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0,4에 포인트가 잘 생성이 되었고요. 자, 1일차 강의 때 그리드가 너무 커서 화면을 많이 바꾸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드 사이즈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사이즈는 4로 할게요. 자, 한번 결과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작업을 할 준비가 된 것 같고요. attribute wrangle을 하나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wrangle. 자, 이 attribute wrangle에 float d는 length 펑션 attribute p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에다가도 연결을 할 거지만 우선은 이 친구한테 연결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자, 3이고 4면 이 길이가 우리는 5라는 걸 알고 있죠. 이 length 펑션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요. 자, 한번 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주고요. 런오버는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float d는 length attribute p. 자, 결과 한번 볼 건데요. 어떤 차이도 나지 않았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상에 어떤 결과도 반환을 받고 있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1일차 강의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d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 결과는 어트리뷰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속성으로 출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자, d라는 정보가 지금 아마 5로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자, 이 코드 안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d의 값이 이곳에서 나왔으면 조금 더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한번 attribute d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attribute d가 있음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근데 attribute d는 float의 정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attribute 앞에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f를 써주면 이 attribute이 float의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플롯 어트리뷰트 D가 있음을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값은 아직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어트리뷰트 D는, 자, 이제 더 이상 플롯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트리뷰트 D는 변수 D와 같다라고 써주었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라는 값이 나왔고요. 변수 D의 값이 어트리뷰트 D에 들어와서 5라는 값이 되었습니다. 자, 변수의 이름과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동일하게 해놔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어트리뷰트 D가 아니라 TWA라고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뀔 거예요. 자, 좋습니다. D라는 변수의 값이 TWA라는 어트리뷰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변수의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후딘이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나가면 이곳에 값이 제대로 들어갈까요? 아마 0이라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류가 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D는 벡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변수입니다. D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요. 한번 바깥에 클릭해 볼게요. 자, 오류가 났죠. 이곳에 여기서 만들어준 값을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좋습니다. 값이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이야기에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1일차에 변수에 대한 부분을 깊게 이야기하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린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있는 코드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만들어주시고요. 플롯 D는 length 어트리뷰트 P.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볼 건데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입에서도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모든 포지션 값에 대한 위치 정보를 원점에서부터의 길이로 측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각각의 포인트에 D라는 변수로 저장하십시오. 자, 이해하셨나요? 이 내용을 이제 그리드에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랭글 하나 이 랭글을 복사해 왔고요. 그리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 상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변수에 저장된 것 뿐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지금부터는 다시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위의 식은 원점에서부터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체크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값을 3개 넣어볼게요. 플롯 D는 length 어트리뷰트 P, 어트리뷰트 C는 D. 자,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변수로 D를 만들어줬죠. 이 D의 값을 3개 값에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드에 로우와 컬럼의 수가 너무 적은 게 아쉬워서 좀 값을 올려주고 작업을 해볼게요. 21, 21로 할게요. 자, 제가 21로 한 이유는 값이 좀 딱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21로 했습니다. 자, 사이즈가 20인데 21이 된 건, 자, 간격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하나 더 많이 해주는 게 맞겠죠? 자, 21, 21로 자, 로우와 컬럼의 수를 늘려줬고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에 이제 식 써볼게요. 어트리뷰트 CD는 D입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좋습니다. 보시면 이곳에 살짝 어두운 부분이 있고 어느 시점을 벗어나서는 흰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림으로 어떤 느낌인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곳의 거리는 0이기 때문에 색깔의 정보가 0,0,0이 됐을 거예요. 자, 어느 반경까지는 거리가 1이기 때문에 0에서 1로 값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1이라는 반경을 넘어서게 된다면 만약에 2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원점에서부터 2포인트까지의 거리가 1.7이라고 한다면 네. 시리아 들어가. 자, 어트리뷰트 CD는 1.7, 1.7, 1.7이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점까지의 거리가 4라고 한다면 자, 이 점의 CD는 4, 4,4가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밑에 내용 CG 위키님이랑 턴오버하지 않고 바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막 엄청나게 화려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죠. 그렇다면 D의 값에 sin 펑션을 입혀보면 어떨까요? 자, 한번 sin 펑션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앞에 써주고요. 괄호 열고 D를 넣은 다음에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뭔가 좀 아까보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죠.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자, 사인 펑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잘 이해를 하셨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점을 기준으로 포인트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면 D의 값이 계속 증가하겠죠. 자, 제가 어떻게 사인 값을 설명드렸었나요?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로프를 감쌀 거고 이 높이가 사인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D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 사인 D에 대한 그래프가 있다 했을 때 D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1이라는 값까지 올라갈 거고요. 더 증가하면 자, 0까지 오겠죠. 그리고 더 증가하면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더 증가하면 다시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증가한다면 이것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랍니다. 자, 이때 여기서 발생한 사인 D의 값은 0부터 1까지 양수의 구간이 있고 음수의 구간이 있죠. 자, 이 양수의 구간이 여기에 보이는 흰색 영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음수의 구간, 그 음수의 구간이 검정색 구간이에요. 자, 거리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양수의 구간이 나타났고요. 이 양수의 구간이 흰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자, 음수가 나타나면서 다시 음수가 됐고 이 구간은 다시 흰색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스포일러 아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길이가 3.14라는 걸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좋습니다. 위에 보이는 식을 따라서 볼 건데요. 보시면 무려 3줄이나 코드를 썼답니다. 여기 보시면 곱하기 는 이 부분이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채널 펑션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채널 펑션으로 만든 슬라이더 값을 옮겨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세요. 슬라이더에 1보다 큰 값을 넣어보세요. 5도 좋고 10도 좋습니다. 움직여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WM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식 고쳐볼 건데요. D는 자, 는 앞에 이렇게 곱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채널 펑션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거 스포인데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D는 D 곱하기 채널 펑션과 동일합니다. 자, 스포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명드려야죠. 자, 이 문장을 잘 해석을 해본다면 플롯 D가 어떤 값인지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D에 대해서 타입캐스팅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런데 D에 대한 값을 업데이트 해준 거예요.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주냐면 D는 앞으로 채널 펑션이 곱해진 값입니다 라고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줄여 쓰는 방법으로 D 곱하기 는 채널 펑션 이렇게 쓴 거랍니다. 자, 이따가 다시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 식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대로 한번 식을 써볼게요. D는 앞으로 D의 채널 펑션을 곱한 값이 될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자, 이름은 스케일로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더가 생성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더가 생성이 되었는데 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는 0이 곱해져서 그래요. 자, 이 부분의 값을 1로 바꿔준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던 이 식이 없었던 내용과 동일해지겠죠. 자, 클릭하자마자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케일 값을 5나 10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5로 늘려볼게요. 자, 멋진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로우와 컬럼의 값을 좀 더 올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극심하게 올리지 마세요. 자, 101로 늘려볼게요. 자, 보시면 간격이 많이 좁아졌죠. 자, 1로 다시 줄여볼게요. 자, 이런 결과에서 값이 올라갈 때마다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사인 펑션 설명 지겨울 것 같으니까 마지막이에요. 자, 사인이라는 함수에 어떤 값이 들어갈 건데 D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D의 값이 2배 빨리 커진다면
이쪽으로 값들이 당겨질 거예요. 2배 빨라져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보시면 아까는 간격이 한 이 정도에 한 번씩 이루어졌었는데 많이 당겨져서 더 촘촘하게 되어 있죠.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곱해지는 채널 스케일의 값이 뭐 1보다 작은 값이어서 0.5라면 증가 속도가 절반으로 줄겠죠. D가 증가하는 속도가요. 그러면 간격이 넓어질 거예요. 자, 한번 여기에 있는 값을 0.5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0.5를 입력해 보고요. 1로 늘려볼게요. 1에서 0.5가 되니까 폭이 2배 늘어났죠. 자, D의 값이 1이었는데 2가 된다면 D의 증가 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폭이 2배 좁아질 거예요. 자, 방금 명확히 보셨죠? 자, 만약에 이곳이 4가 된다면 더 촘촘해지겠죠. 한번 결과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값을 바꿔가면서 감각을 익히는 방법도 좋고요. 숫자를 직접 써보시고 D의 값이 빠르게 증가하니까 폭이 좁아지는구나, D의 값이 느리게 증가하니까 폭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CG 위키님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둡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둡게 표현되는 이유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는 이 부분도 숫자로 든 파동의 형태,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색으로 표현을 하니까 음수의 값이 표현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음수 쪽의 내용을 바깥으로 꺼내볼게요. 아래의 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TWA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바로 한번 값을 입력해 볼게요. 스케일 값도 2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 뒤에 플러스 1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아까와 분명 차이가 생겼죠. 자, 지금부터 다시 CG 위키님입니다. 자, 이번엔 어떤가요? 이번에도 뭔가 조금 아쉽죠. 그 이유는 어트리뷰트 CD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이었는데 0부터 2까지의 값으로 변환이 돼서 그래요. 결국에 1 이상의 값은 흰색으로 표현이 돼서 또 색이 떠버리는 구간이 생긴 거예요. 자, 0에서 2까지의 내용을 2로 나눠준다면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변환시켜줄 수 있겠죠. 자, 아래의 식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W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식 입력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얻은 CD 값, 이 값에 괄호를 쳐주고요. 이 값을 나누기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CD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고 가장 클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가 조금 바뀌었죠.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가장 클 때의 값이 언제고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가장 큰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값은 1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점점 값이 줄어들고 있죠. 가장 작은 값으로는 자, 0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1.75834에 나누기 10의 6제곱으로 나눠주는 형태예요. 0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나누기 2 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CG 위키님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큰 값은 2가 될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은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sin D가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이었을 거기 때문이죠. 자, 이 결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큰 순간에는 2가 될 거고요. 가장 작을 땐 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나누기 2 써줬죠. 이 밑에 있는 내용 별 내용 아니거든요. 자, 나누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자, 읽어드릴게요.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나누기를 쓰는 것보다 소수점의 수를 곱하는 걸 선호하기도 한답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요. 나누기 말고 곱하기 0.5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0.5로 곱해줘 볼게요. 곱하기 0.5. 자, 바뀌는 거 없죠? 자,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CG 위키님이 말하십니다. 자, 지금 입력한 이 식은 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이 쪼개져 있는 문장을 좀 더 짧게 뭉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D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스케일까지 곱하는 내용을 랭스 다음에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원했던 D의 내용의 위치에 이 값을 넣어준 거예요. 자, 사인 쓰여 있고 여기에 원래 D가 쓰여 있어야 되는데 직접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문장으로 쓰는 것도 옳고요. 만약에 CD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방에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같은 의미의 식이니까요. 어떤 스타일로 해도 좋습니다만 어떤 의도로 작업하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과 작업을 공유할 때는 글쎄요, 취향에 맞게 하셔요. 틀린 건 없습니다. 그러나 CG위키님은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식을 써 내려가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자, 다음 내용 디스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CG위키님이 말하십니다. 거리. 자, 길이를 배웠으니까 거리를 한번 배워볼게요. 랭스, 디스턴스 좀 다르거든요. 비슷한 표현인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펑션의 요구사항은 완전히 다르고요. 자, 벡터가 가진 의미로서 방향과 길이가 있다고 말을 했었죠. 예를 들어 1, 2, 3이라는 벡터가 있다면 랭스 펑션은 0, 0,0에서 1, 1,3까지의 거리를 길이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결과 플롯으로 된 수가 나오는 거고요. 자, 디스턴스 펑션에는 두 개의 인풋을 요구합니다. 자, 디스턴스 펑션에는 이처럼 두 개의 인풋을 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라고 했을 때 벡터 A, 벡터 B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디스턴스 펑션은 이 두 위치 벡터의 거리를 구해줍니다. 만약에 벡터 A 자리에, 자, 이 자리에 어트리뷰트 P가 쓰인다면 디스턴스 어트리뷰트 P, 벡터 B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점에 대해서 벡터 B까지의 거리를 구하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로 1, 0,3이라고 한다면,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distance attribute p, 1, 0,3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모든 점에 대해 1, 0,3까지의 거리를 구하지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방금 이곳에 이런 식으로 벡터를 썼죠. 자, 이 방법은 간단하게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벡스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 중에 이렇게 벡터를 숫자로 입력할 때 괄호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면 틀린 겁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앞서 랭스로 만들었던 코드를 디스턴스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TW입니다. 자, 코드 입력하기 전에요,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보면서 디스턴스 펑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실험해 본 뒤에 이 코드 그리드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add 노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를, 자, 0,0,0 하나 만들어 주고요. add 노드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머지로 묶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점이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add 하나 더 붙여주셔서요. 자, 폴리곤에서 바이 그룹으로 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리샘플 노드 붙여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간격은, 자, 지난 시간에는 랭스로 0.1 간격으로 포인트가 생성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몇 개로 쪼갤지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5개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포인트가 생성된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add 붙여주셔서요, 포인트만 남기고 선은 사라지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어트리뷰트 랭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어트리뷰트 랭글에서 러너버는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요, 디스턴스 펑션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받고 싶은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선은 어트리뷰트 랭글의 결과로서
이곳에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얻고 싶어요. 어떤 어트리뷰트냐면요. 자, 디스트라는 어트리뷰트를 얻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트리뷰트 디스트라는 게 선언이 될 예정이겠죠. 자, 이때 디스턴스 펑션을 이용할 건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점에 대해서 마이너스 1, 0, 0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디스턴스 펑션을 쓸 건데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1, 0, 0에 대한 거리를 구해달라고 할 거예요. 자, 이 값이 attribute dist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나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이곳에 코드로 써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 디스턴스 펑션을 많이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벡스가 처음이라면 이것조차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가장 먼저 attribute dist가 있다는 걸 선언을 해볼게요. 자, 이때 플롯의 정보니까 f를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dist에 대한 attribute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attribute dist의 값을 구해볼 건데요. 이때 distance 펑션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자, 이곳에는 두 개의 벡터를 쓸 수 있는데요. 위치 정보인 attribute p를 입력해 줌으로써 모든 점의 포지션 정보를 불러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시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벡터 머시기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였는데, 자, 그럼 벡터 머시기 이렇게 쓰면 단일한 정보죠. 그런데 attribute p를 쓰면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포지션 정보를 불러와서 디스턴스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 뒤를 입력하기 전에 여기까지를 본다면요. 0번 포인트에 대해서 이 뒤에 나올 벡터에 대한 거리를 구해준 값이 attribute dist로 저장이 될 거고요. 0번 포인트에 대해서 구했다면 그 다음 1번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 뒤에 나올 값을 활용해서 attribute dist의 값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곳에 벡터를 써줄게요. 마이너스 1, 0, 0입니다. 자, 이 괄호가 아니고요. 중 괄호로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자, 그리고 문장을 닫아볼게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상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1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길이니까요. 자, 포인트 1은 어떻게 될까요? 2가 되겠죠. 3, 4, 5, 6 이렇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한번 결과 볼게요. 자, 결과가 잘 나왔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이곳에 우리가 기대했던 이 벡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벡터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거리가 구해진 거예요. 자, 이 부분의 값이 채널로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곳에 입력을 해볼게요. 이 attribute wrangle에서 가장 윗문장이 바뀌는 거예요. 슬래시 눌러서 이 문장을 패스하도록 하고요. 새로 한번 써볼게요. 자, float d를 선언을 해줄 거고요. 자, d에 대한 값을 구해줄 건데 length 펑션이 아니라 distance 펑션을 이용할 거예요. 자, 이곳에는 두 개의 정보를 넣을 수 있겠죠.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돼요. attribute p. attribute p를 썼다는 건 모든 점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의 거리냐면 이곳에 쓰는 벡터가 될 거예요. 1, 0, 3. 자, 해석해 볼게요. attribute p를 기준으로 해서 1, 0, 3까지의 거리를 모든 점에 대해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때 구해진 d 값이 나올 텐데요. 이 d 값에 채널이 곱해졌고요. 이 값이 sin 펑션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결과를 거쳐 색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한번 결과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원점을 기준으로 파형이 생성된 게 아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는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측정됐기 때문에, 자, 원점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파형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모든 점에 대해서 이 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파형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거리를 재는 기준이 바뀌어서 자, 이 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점까지의 거리가 될 거고요. 좀 더 멀어진 이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을 기준으로 1,0,3이죠. 이 점을 기준으로 거리가 측정이 돼서 사인 값에 들어갔고 이 부분은 음수의 값이 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0이었겠죠 아마.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바로 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릴 건데요. CG 위키님의 말에 제 말을 좀 더 섞어서 길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채널 펑션을 이용할 때 이렇게 입력을 했었죠. 그 이유는 플롯의 정보가 필요했고 채널 펑션의 디폴트가 플롯이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널 펑션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벡터에 관련된 채널 펑션을 만들어줄 땐 CHV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CH 다음에 V를 써서 벡터를 위한 채널 펑션임을 밝혀줘야 돼요. 자, 배울 때 미리 알려드리는 거지만 CH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CH F까지 써서 플롯에 대한 채널이라는 걸 말해줄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인티저에 관련된 채널 펑션이라면 CHI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자, 디스턴스 펑션의 인풋의 요구사항이 벡터의 정보이기 때문에 CHV 이와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위의 식에서 1,0,3을 채널 펑션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로 코드를 입력할 수 있게끔 바꿔볼게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벡터가 쓰여있고 센터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센터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 센터라는 변수는 파라미터가 상정이 되어 있죠. 센터라는 파라미터에서 불러온 값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식 쓰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한번 식을 바꿔볼 건데요. 자, 어찌별 랭글 복사해 놓고 한번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밑문장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곳에 어떤 변수를 써줄 거예요. 자, 어떤 변수를 써줄 거냐면 센터라는 변수를 이용을 할 건데, 자, 센터라는 변수는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위에서 센터라는 변수를 먼저 정의 내려줘야 합니다. 자, 센터의 변수를 정의 내려주기 위해서 타입 캐스팅을 먼저 해야 돼요. 벡터인 센터라는 변수가 만들어질 거다 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선언을 미리 하고요. 센터의 값을 따로 정해줄게요. 이 문장이 존재함으로써 센터라는 변수가 이미 생긴 겁니다. 자, 이때 센터의 값을 정해줄 건데요. 자, 이번에는 벡터라고 안 썼죠. 그 이유는 센터라는 단어가 벡터 변수인 걸 이미 후디니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센터만 쓰더라도 값을 입력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방식에서는 이처럼 타입 캐스팅 후에 변수 쓰고 바로 값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조이 오브 X 강의에서요.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센터라는 변수를 미리 선언해 놓고 센터의 값을 써볼게요. 자, 센터의 값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채널 벡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름은 자, 파라미터의 이름입니다. 이곳에 생성될 파라미터의 이름을 써준 겁니다. 자, 동일하게 센터로 쓸게요. 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를 생성해 볼게요. 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고, 자, 이곳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센터의 값이 0,0,0이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D를 구했고, 그 결과 파장이 0을 기준으로 생성이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센터의 값이 바뀐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X값 한번 옮겨볼게요. 자, X값이 변함에 따라 자, 파장의 위치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Y값은 바꾸지 않을게요. 지금 G값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G의 값이 바뀜에 따라 파형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쓴 방식과 이곳의 방식이 좀 다른데요. 나중에 변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 변수가 센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미들, 뭐 탑, 이런 식으로도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변수를 미리 다 써주려면 이미 머릿속에 어떻게 작업할지 있어야겠죠. 저는 이런 방식도 좋아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우선은 이 식의 밖에 똑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센터라는 변수를 바로 정의 내려주는 겁니다. 채널 벡터 파라미터 이름은 센터입니다. 이 값이 센터의 벡터 정보가 될 거고, 모든 점에 대해서
이 값을 기준으로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볼게요. 1, 0,3. 자,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좀 흥미롭게 보이기 위해서 벡터의 값을 곱해볼게요. 어차피 P에 0.5, 1,1을 곱해주면 X값의 0.5가 곱해져서 2로 나눠진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거랍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코드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0.5, 1,1.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볼까요? 바깥을 눌러서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바뀌었죠. 늘어났죠, 옆으로. 자, 만약에 이 부분이 더 작은 값으로 해볼게요. 0.25. 옆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3 써볼게요. 자, 바깥에 클릭해서 결과 볼게요. 자, 좁아졌죠. 자,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중괄호 칠 때부터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어야 해요. 이 부분도 채널 펑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언제든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식을 한 문단씩 나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코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채널 펑션 바꿔주고요. 코드 정리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바꿔줄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꿔줄 건데, 자, 이 식을 보시면 이 부분에 뭔가 변화가 생겼죠. 디스턴스 펑션을 이용할 건데, 디스턴스 써있고 이 안에 벡터의 정보가 두 개가 써있습니다. 하나는 포지션 정보인 POS가 써있고 센터의 정보는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 내용이 새롭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벡터의 정보로서, 자, 이곳에 써볼게요. 자, 벡터 포지션이라는, 자, 이제 POS를 써주면 벡터의 변수가 되겠죠. 이 값이 어치브 P 곱하기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치브 P 곱하기 채널 벡터, 자, 팬시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죠. 팬시 스케일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코드를 한번 직접 새로 써보면서 그 뉘앙스 파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어치브 랭글 새로 하나 꺼내줄게요. 자,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문장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새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드에 어치브 랭글 연결해 줄게요. 결과 보자면, 자, 지금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우리는 벡터 포지션 변수와 벡터 센터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써볼게요. 더 원초적인 방식으로 써볼게요. 벡터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 줄 거고요. 벡터 센터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포지션에 대한 정보는, 자, 이제 정의를 내려준 건데요. 어치브 P에 채널 벡터 팬시 스케일이라는 파라미터 값이 곱해진 값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 눌러서 이곳에 만들어 볼게요. 자,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어치브 랭글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라는 변수는 어치브 P에 0,0,0이 곱해진 결과가 될 거예요. 자, 지금은 포지션 변수가 어떤 내용인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볼 수 있도록 attribute POS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vector attribute POS는 변수 POS와 같다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변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밖에 들어서 결과 볼게요. 자, 보시면 0번 포인트, 아마 여기가 0번 포인트일 거예요. 0번 포인트에 대한, 자, 업데이트된 POS 변수의 값은 attribute 포지션에 저장이 됐죠. 000이 곱해졌기 때문에 000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0.5, 1,1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 한번 볼게요. 자, X값에는 0.5가 곱해서 나누기 2가 됐죠. 그리고 0에 1 곱해졌고 마이너스 10에 1 곱해져서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러면 G 값에도 0.5를 곱해볼까요? 자, 0.5가 잘 곱해져서 나누기 2가 된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요, 이 포지션 변수가 어치브 포지션으로 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에서 보고 싶으니까 쓴 거였고요. 지금 슬래시 쳐서 안 보이도록 바꿔놨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센터에 대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센터 이렇게 쓰면 어차피 랭글은 이미 정의가 됐기 때문에 센터라는 변수가 있음을 알고 있을 거고, 이제 어떤 값을 입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센터 값은요, 채널 벡터, 자, 이름을 정해줄 건데요, 센터로 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곳에 파라미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센터의 정보는 0,0,0이겠죠. 자, 이 값은 지금 바꾸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롭게 float d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d는 소수점을 가진 숫자겠죠. d의 값을 이제 정의 내려줄 건데 distance 펑션을 이용할 겁니다. 자, 우리는 포지션 변수도 만들었고 센터에 대한 변수도 만들었기 때문에, 자, distance 펑션 안에 변수를 써줄 수가 있어요. 먼저 포지션을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를 써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d라는 변수는 이곳에서 정해진 포지션의 값을 기준으로 센터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겠죠. 자, 그렇다면 이 d도 보고 싶으니까 float attribute d를 만들어서 d 변수의 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바깥을 클릭하면 이곳에 float attribute d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값은 변수 d의 결과겠죠. 이 값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거리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큰 값은 7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작은 값은 0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쓴 거고요, 안 봐도 되죠. 자, 슬래시 쳐서 안 보이도록 바꿔둘게요. 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d의 값을 업데이트 해줄 건데요, 이제부터 앞으로 d는 채널 float 스케일을 곱해줄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저는 곱하기 는 하고 채널 스케일을 써줬는데 저는 좀 고지고대로 썼어요. 자, 이 버튼 눌러서 스케일에 대한 파라미터 만들어줄게요. 자, 스케일에 대한 파라미터가 생성이 되었고, 포지션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를 구한 d가 스케일이 곱해주는 걸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attribute cd는 sin d를 넣어줄 거고요, 이 값이 여기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값은 sin 펑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겠죠. 자, 더하기 1 해줘서 그 값을 0에서 2까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0에서 2까지의 값이 색으로 변환이 되면 1이 넘는 숫자들은, 자, 너무 센 흰색이 돼서, 자, 색이 날아가 버리겠죠. 자, 곱하기 0.5 해줘서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으로 바꿔줄게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결과 아쉽죠? 스케일이 0에서 그래요. 스케일 1로 바꾸겠습니다. 자, 파형이 만들어지게 보이고요, 스케일 값을 좀 더 늘려볼게요. 자, 좋습니다. 팬시 스케일 값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팬시 스케일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자, 스케일 값 2로 낮춰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쓴 느낌과 이 느낌이 조금 다르죠. 제가 쓴 느낌이 조금 더 풀어서 쓴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 복사해서 이것처럼 바꿔볼게요. 자, 복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 내용으로 바꿀 건데요, 보시면 벡터 포지션이라는 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값을 바로 붙여줄게요. 여기에 붙여주고 이 내용은 지워도 되겠죠. 자, 이 내용도 지워줄게요. 자, 센터에 대한 내용이 이 밑에 정의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이곳에 붙여줄게요. 이 내용은 필요 없죠, 이제. 자, 저는 d를 먼저 선언하고 이렇게 값을 입력해준대요. 자, 지워주고 이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지워주고요. 자, 어찌비스로 d 볼 필요가 없죠.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 여기도 바꿀 게 있네요. 자, d의 내용을,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d는 앞으로 d 곱하기 채널 스케일입니다. 자, 이 부분 곱하기 는으로 바꾼다면, 자,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식과 이식의 차이는 얼마나 풀었었는지 정도의 차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고요, 이 정도 식도 굉장히 눈에 보기 좋은 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제 CG 위키님이 말합니다. 자, 이처럼 채널의 종류가 많아지다 보면 채널 스케일 이런 걸로는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다른 채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꼭 채널을 만들 때 이름에 신경을 써주세요. 자, 그리고 작업하다가 채널의 이름이 코드상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파라미터와의 연결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치빌 랭글에 불필요한 파라미터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에딧 파라미터 인터페이스에서 지워줄 수도 있고요. 자, delete all spare parameters를 선택해서 불필요한 파라미터를 정리해줄 수도 있답니다. 귀찮다 싶으면 파라미터를 다 지우시고 버튼 클릭해서 다시 설정해도 좋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요, 다른 노드의 정보를 불러와서 쓰고 링크를 연결해주고 그러는데요, 파라미터의 이름 때문에 이것저것 꼬이면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잡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작업의 규모에 맞게 이름도 미리 신경을 써주면 도움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아직 2일차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it 펑션에 대해서 배우고 attribute time과 같은 내용을 좀 더 배우셔야 하는데요, 오늘 2일차 이 영상은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일차에 clamp 펑션을 배우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clamp 펑션을 먼저 배우고 fit 펑션을 나중에 배우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답니다. CG 위키님께서 만든 조요백스가 완전 초보자를 위해 만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자 이용해 볼게요 하고 쓱쓱 넘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번 다뤄보고 그 펑션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이해가 완벽하게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자, 오늘 2일차 여기서 멈추고요, 2일차 강의와 3일차 강의 사이에 클램프 펑션과 fit 펑션에 대해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영상에서 2일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여러분, TWA 후디니의 정석과 함께하는 조이오 벡스 한국어 강의가 여러분의 후디니 공부와 벡스 공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랭글러를 위하여.